조지아주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사망하고 약 3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전 보좌관 부부가 체포된 가운데 미국에서 간첩 활동을 펼치는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과 약물 남용 문제로 사망하는 한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퀸즈 써니사이드에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30대 아시안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기아가 전국에서 줄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앤디 킴 연방 하원 의원이 최우선 공약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누수로 인해 퀸즈 미드타운 터널이 임시 폐쇄됐습니다. 총기와 함께 방치된 아이들의 실수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롱아일랜드 헌팅턴 스테이션 숲에서 시신이 담긴 여행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조자주 윈드레에 있는 애플리치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사망하고 약 30명이 부상을 입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상으로 인한 사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 직후 학교는 봉쇄 조치했지만 용의자 1명을 체포하고 학생들은 귀가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베로 카운티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애틀란타에서 북동쪽으로 50마일 떨어진 애플리치 고등학교에서 총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은 학생들이 8월 1일 수업에 복귀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최소 4명이 사망하고 약 3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중상을 입은 일부 사람은 헬리콥터로 이송됐습니다. 학생들은 총격범이 구금됐다는 보고가 있는 가운데 정오쯤 집으로 귀가 조치됐습니다. 애플리치 고등학교에는 수십 대의 경찰차와 응급 차량이 출동했습니다.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은 성명을 발표해 경찰과 소방대 인력이 오전 중반에 보고된 실제 총격 사건과 관련해 학교로 출동했고 사상자가 보고됐으며 용의자 1명이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은 4명이 사망하고 약 30명이 부상당했다고 보도됐지만 사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는 소셜미디어의 성명을 통해 현장에서 지원하도록 모든 주 자원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란타 외곽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윈더는 202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인구가 약 18,338명으로 브로 카운티 스쿨 시스템은 주에서 24번째로 큰 학군입니다. 약 15,34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그중 1,932명이 애플리치 하이스쿨에 재학 중입니다.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학교와 대학 내에서 수백 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느슨한 총기법과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조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의 전 보좌관 부부가 중국 정부 및 공산당 대표의 요청에 따라 비밀 요원으로 활동해온 정황이 드러나며 체포됐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미 전역에서 중국 정부만큼 광범위하고 깊숙이 미국에서 간첩 활동을 펼친 외국 정부가 없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전 보좌관이 어제 FBI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뉴욕 동부지검은 어제 뉴욕주 정부 보좌관 출신인 40대 여성 린다 선과 그의 남편 크리스 후를 상대로 비자 사기, 돈 세탁 등 10가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12년부터 뉴욕주 정부에 몸을 담고 일해온 선의 비밀 활동이 드러나면서 뉴욕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린다 선 보좌관 부부의 기소 사건은 중국의 간첩 비밀 요원 모집 및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공화당 위원회 위원장인 에드 컥스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우리의 우방 국가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이는 국가 보안 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뉴욕주에서 중국 간첩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며 이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컥스 위원장은 미국 내에서 첩보 활동을 하는 단체가 중국 공산당만이 아니라며
이란은 반이스라엘 시위를 조직하는 단체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튀르키예 정부 역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에릭에담스 시장의 2021년 선거 캠페인을 불법으로 지원했는지 당국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리치 토레스 브롱스 민주당 의원 역시 중국은 미 전역에서 가장 강범위하고 깊숙하게 간첩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 공산당만큼 미국에 깊이 관여한 외국 정부는 역사상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작년 4월에도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2명의 남성이 중국 정부를 대신해 비밀 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퀸즈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대만계 존 리우 상원의원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자신이 수년간 선과 함께 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 연방정부는 티베트인들을 대신해 중국 정부를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한 NYPD 경찰관을 기소했지만 그 후 기소 취하된 바 있습니다. 한편 오늘 있었던 뉴욕주 정부 보건 관련 정례 브리핑 이후 기자 질의응답 시간은 린다 선 보좌관 관련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기자는 왜 린다 선 전 보좌관이 작년에 해고됐는지에 대해 물었고 호콜 주지사는 그녀가 자신의 서명을 날조하려고 시도한 것이 발각돼 즉시 해고 처리됐으며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자세한 언급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다만 이는 개인의 문제로 봐야지 아시아 커뮤니티 전체를 향한 질타로 이어지거나 혐오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펜트놀 확산 등 마약 및 약물 남용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사망하는 한인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약에 대해 무지하고 특유의 체면을 중시하는 한인들의 특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 시기를 놓쳐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미 전역에서 약물 중독으로 인한 한인들의 사망이 증가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미 전역에서 마약 및 약물 중독 또는 과다 복용으로 자살이 아닌 의도치 않은 죽음을 맞이한 한인은 102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6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132% 많아진 수치로 지난 2022년 105명에 이어서 2년 연속 100명 이상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미 전역 한인들의 약물 사망은 지난 2018년 44명이었던 것이 2019년 72명, 2020년 97명, 2021년 98명으로 늘어나다 2022년 1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 총 518명이 약물 중독 및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셈입니다. 1996년 설립해 28년 동안 약물 남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한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나눔 선교회의 한용호 목사는 특히 청소년 마약 문제의 경우 이민자 가정의 부모들은 마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자녀가 중독에 빠진 후에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며 이제는 예방을 넘어 빠르게 치료와 재활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인사회 특유의 체면 문화도 지적했습니다. 마약 문제는 숨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체면 때문에 이미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목사는 이어서 마약 중독은 고치기 힘든 병이지만 치유가 가능한 병이라며 자녀가 마약에 손을 대는 징후가 보이면 절대 숨기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기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퀸 써니살에서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30대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지난 2년 동안 주민들의 자동차 및 주택을 훼손하고 맞은편 아파트 유리창에 식칼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으로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뉴욕시 퀸즈 써니사이드에 거주해온 아시아계 남성이 지난 금요일 뉴욕시경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데이비드 옥이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지난 2년간 지역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퀸즈 써니사이드 주민들은 데이비드 옥이 경찰에 체포되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의자 옥 씨는 경관 한 명을 벽으로 밀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고 피해를 당한 경관은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추가로 뉴욕시경 인력이 투입돼 격렬한 몸싸움 끝에 용의자 옥 씨가 체포됐습니다. 그는 현재 폭행 및 협박, 체포 저항, 거래를 위한 마약 소지, 그리고 다수의 기물 파손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주민들은 입을 모아 용의자 옥 씨가 지난 2년간 보여준 폭력적이고 파괴적이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가 2개의 고기 절단용 시카를 맞은편 아파트 창문으로 던져 피해자 아파트 창문을 깨뜨렸을 때 주민들은 그가 비정상적이며 매우 위험하다고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뉴욕시경이 옥 씨를 체포하기 위해 2차례나 출동했지만 그를 찾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주민들은 용의자가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즉시 911에 신고했습니다. 수사기관 기록에 따르면 체포된 30대 아시안 남성 옥 씨는 2015년부터 비폭력적 절도 혐의로 시작해 수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는 인물로 파악됩니다. 2019년에는 폭행 혐의로 체포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공격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지금은 경찰에 잡혔지만 그가 곧 풀려나면 자신을 신고한 주민들에게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불안해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기아 자동차 미국 판매 법인인 기아 아메리카가 전국에서 줄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소송은 기아 판매 차량에서 지속적인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워런티의 내용대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난 8월 한 달간 전국에서 기아를 상대로 제기된 차량 결함 워런티 소송은 최소 4건에 달합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기아를 상대로 제기된 워런티 관련 소송은 전국에서 8월 한 달 동안 최소 4건에 달합니다. 각각의 소송에서 차량 결함에 따른 금전적 및 징벌적 보상 등과 함께 신차 보증서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연방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7일 2020년형 기아 소렌토를 구입한 샌디에고 주민 2명이 트랜스미션과 파워트레인 부품에서 결함이 발견됐지만 워런티가 보증한 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남부지법에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8월 20일에는 2020년형 기아 니로를 구매한 샌디에고 인근 비스타 거주 주민이 자동차 핸들 등 차량에서 여러 차례 결함이 발생했지만 워런티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같은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배심원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27일에는 버지니아주 우드브리지의 기아 딜러에서 2024년형 기아 소렌토를 구입한 주민이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먹통이 되고 방향표시 카메라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아 동일한 문제가 지속된다며 연방법원 버지니아 동부지법에 기아 아메리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8월 30일에는 2021년형 기아 텔루라이드를 구매한 일리노이 주민이 비충돌 상황에서 엔진에서 불이 나 차량과 주택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2달여 앞으로 다가온 11월 5일 선거에서 한인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 당선을 노리는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최우선 공약을 밝혔습니다. 이민, 총기 규제, 대중교통 개선 등인데요. 김 의원은 특히 망가진 이민 시스템 방치 문제와 함께 실질적 해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 의원은 최근 진행된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권은 지난 수십 년간 말로만 이민 문제를 제기했지 실질적인 개선 조치는 등한시했다며 이민 문제를 외치는 의원들 역시 책임 있는 해결책을 만드는 데는 소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이민 시스템은 완전히 방치돼 망가졌다고 기존 정치권을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은 국경 위기 등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 판사와 관련해 사법부 등의 실질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이민 판사는 약 680명뿐인데 이들이 다뤄야 하는 이민 케이스는 300만 건에 달한다며 지금의 이민 판사 수로는 이 많은 케이스를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실질적인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주요 과제로 김 의원은 공공안전을 위한 총기 규제를 꼽았습니다. 그는 지난 2012년 커네티컷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참사를 잊을 수 없다며 그러나 그 이후에도 실질적인 변화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레드 플래그법과 관련해 공화당과 초당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열차 운행 차질 개선과 관련해 김 의원은 연방 의원으로서 승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단기 및 장기적 해결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퀸즈 미드타운 터널 내부에서 물이 새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MTN은 오늘 오후 퀸즈 미드타운 터널 통행을 임시 폐쇄하고 누수 관련 공사를 이어갔고 우회하는 차량들로 인해 교통 체증이 빚어졌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뉴욕시의 통근자들은 오늘 퀸즈 미드타운 터널이 폐쇄되면서 우회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번 터널 폐쇄는 수도 공급관 파열로 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오늘 오후 1시 30분경 이스트리버 아래로 맨해튼과 퀸즈를 연결하는 퀸즈 미드타운 터널의 모든 통행이 임시 폐쇄됐다고 공지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수도 파이트관의 파열의 정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폐쇄 직전 터널 내부를 지나던 한 운전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영상을 통해 누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운전자는 터널에서 물이 새고 앞 유리창이 비오듯 젖자 왜 터널에서 물이 새는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고 반문합니다. 터널은 폐쇄된 지 약 1시간 반 후 재개통됐습니다. 파비앙 레비 뉴욕시장실 대변인과 MTA 측은 터널의 양방향이 다시 원활하게 개통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터널 내부에서 누수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자세한 사항은 뉴욕시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퀸즈보로 브릿지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상부 도로 교체 작업과 관련해 부분 폐쇄됩니다. 맨해튼 방면 북쪽 방향 상부 도로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24시간 내내 폐쇄됩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미국에서 총기와 함께 방치된 아이들의 실수로 비극적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소도시의 80대 전 시장과 그의 30대 딸이 11살 소년의 총격으로 살해당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루이지애나 경찰은 조 코넬리우스 전 민든 시장과 그의 딸 케이시아 마일스가 민든의 자택에서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탄창이 모두 비워져 있는 권총 2자루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집에 있었던 사람들을 조사했고 코넬리우스 전 시장과 가족관계인 11살 소년이 총격 사건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소년을 2건의 1급 살인 혐의로 체포, 구금했습니다. 코넬리우스는 소도시 민든의 시장과 시의원, 부보안관 등으로 근무했던 은퇴한 공직자입니다. 경찰은 아직도 이 소년의 살인 동기에 대해서는 알아내지 못했으며 소년은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돼 5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지애나 주 법은 미성년자라도 1급 살인을 비롯한 특정 범죄들에 대해서는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14세 이하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슈일리 마빈 지방검사는 지금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아이는 청소년 감호시설에서 21세까지 구금 생활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2주 전 유타주에서는 5살 소년이 집에서 실수로 권총을 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도 가정집에 보호자 없이 남겨진 아이들이 총기로 4세 여아를 쏴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아이의 모친은 인근 가게에 있었으며 총기는 어린아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화요일 롱아일랜드 헌팅턴 스테이션 숲에서 시신이 담긴 여행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화요일 롱아일랜드 헌팅턴 스테이션의 나소로드 근처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서퍼 카운티 경찰은 시신이 아파트 건물 뒤에 남겨진 여행 가방에 들어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화요일 오전 11시 50분경 나소로드 320번지 옆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으며 여행 가방 안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탐정들이 현장에 출동했으며 증거를 수집하면서 도로의 일부 구간에 범죄 현장 테이프가 설치되었습니다. 여행 가방은 발 혹은 신발이 밖으로 튀어나온 상태였습니다. 한 주민은 산책 중에 이상한 냄새를 맡았고 파리들이 잔뜩 모인 가방을 보게 돼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거주민은 일요일 오전 3시경 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아이 위트니스 뉴스에 전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어떻게 살해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망 원인은 카운티 검시관이 결정할 예정이며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퀸즈 플러싱 키세나 대로에 있는 스파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스파에서 마 지아히라는 이름의 남성이 아내 주이 메이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마 씨는 당시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메이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이는 목을 찔리는 부상을 입어 뉴욕 프레스베테리언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마 씨는 살인, 협박, 괴롭힘,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사고의 원인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뉴욕주 건강보험 플랜의 보험료 인상폭이 개인 보험은 평균 12.7%, 소기업 보험 플랜은 평균 8.4%로 확정했습니다. 주정부가 올해 승인했던 보험료 인상폭보다 인상률이 소폭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주정부가 승인한 인상률 상한을 보면 최종 인상률이 20에서 30%대에 이르는 곳도 있습니다. 직원 100명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기업, 소그룹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평균 보험료 인상폭이 8.4%로 결정됐습니다. 당초 보험회사들이 요구한 소기업 보험 인상폭은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10%에 가까운 인상률입니다. 소기업 보험 중에는 IHBC의 내년 인상률이 21.7%로 가장 높았습니다. 뉴욕시 뉴저지주 보건국에 따르면 주말 사이 웨스트나일 인체 감염 사례 보고가 추가됐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사망자가 최소 2명 나왔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최소 10명의 인체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퀸즈 4명, 브롱스 3명, 맨하탄 2명, 브루클린 1명 순입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모기 개체 수는 최소 1,486건으로 스테이튼-아일랜드,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 맨하탄 순으로 보고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최신 데이터를 기준으로 최소 8명의 인체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에서는 1건이 보고됐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몸살을 앓았던 컬럼비아대 시위대가 돌아왔습니다. 개학 첫날인 교내에서 시위대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기물 파손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도서관 건물 앞에 설치된 알마 마터 동상이 붉은 페인트로 뒤덮였습니다. 컬럼비아대 출입문 앞에 모인 시위대 수십 명은 팔레스타인 국기와 팻말 등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시위대 일부가 경찰이 설정한 안전선을 넘었다 체포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큰 마찰은 없었다는 것이 NYPD의 설명입니다. 컬럼비아 대학은 개학을 맞아 출입문 등 교내외 경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타임아웃에 따르면 코리아 페스티벌은 8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의 컬처 랩에서 열립니다. 최근 뉴욕 거리에 K-팝이 울려 퍼지고 한국 음식점이 유행하고 있지만 한국 문화를 주제로 한 축제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코리아 페스트에서는 한국의 음식, 음악, 뷰티, 드라마, 기술 등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K-컬처를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개의 음식 업체가 축제에 참여하며 한국식 바베큐, 치킨, 길거리 음식 등 한국의 인기 음식을 선보입니다. 또한 축제 내내 K-팝 댄스 공연과 DJ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